안녕하세요, 여러분. 일타 클래스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재경관리사에 대한 자격 소개와 함께 세무회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타 클래스에서 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기도 하지만요. 전산세무 1급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 합격 이후에 목표를 전산세무 1급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요. 저와 함께 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에서 세법에 대한 이론을 탄탄하게 잘 잡으신 다음에 세무 1급으로 넘어오셔서 저와 같이 빨리 단기간 안에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에 대한 정보 해서 시험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시험은 홀수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번의 시험이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6월과 12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번의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시험 정보 과목을 봐주세요. 과목은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이 재무, 세무, 원가관리 모두 다 사지선다형이고요. 각각 40문항씩 전체 1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150분입니다. 과목당 50분, 50분, 50분 정도씩 진행을 하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내리 쭉 연결해서 합니다. 화장실 가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합격의 기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보통은 평균 점수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거 평균 점수 아닙니다. 각 과목에 대해서 70점씩 맞으셔야 되니까요. 이 시험 과락 있는 거고요. 그 커트라인이 바로 70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도 내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세무회계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조세총론이나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문항수를 잠깐 보시면 조세총론, 국세기본법이 4문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문항이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적을 땐 2문항, 아니면 평균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문항수는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서 변동사항이 가지고 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법인세법이요. 법인세법의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요. 법인세법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문항 정도가 되고요. 소득세법 10문항, 부가가치세법 10문항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모두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법은 전산세무, 전산회계 이런 거 준비하셨던 분들은 부가가치세법은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학습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소득세법은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셨다면 또 어느 정도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양도소득세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전산세무 2급을 통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탄탄하게 잘 다지고 왔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부분은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법인세와 조세총론에 대한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40문항에서 보통 70점을 넘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 28문항까지는 맞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법만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이 시험 합격할 수는 없더라.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모두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응시인원님 합격률이다라고 해서 응시 인원과 합격률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응시했던 인원들보다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응시 인원은 조금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지금 2020년도까지만 데이터가 있지만 2021년도에는 특별시험까지 해서 1년에 8번 시험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6번 보았을 때보다는 응시 인원은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근데 합격률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합격률이 과거에는 44%, 47%, 51%에서 좀 높았던 편인데요. 그런데 뒤로 오면 올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대해서 응시생은 많아졌지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여러분들 탄탄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왔는데 전산회계 1급만 배웠어도 부가가치세법 우리 다들 학습했더라. 자, 복습도 하실 겸 우리 재경관리사는 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보통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 특징 설명을 이야기할 때요. 저는 10가지 특징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10가지 특징을 모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10가지 특징이다 라고 하면은 뭐 있습니까? 뭐 국세다, 물건에다가 세금이 부과되는 물세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와 관련해서 구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또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그리고 전 단계 거래액 아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영세율이 나오게 된 것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리고 면세가 나온 것은 역진성 완화, 그리고 10%의 단일세율, 비례세율,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장, 도매, 소매,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이런 다단계 거래세 형식입니다. 10%의 하나의 세율, 단일세율 혹은 비례세율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배워두셨잖아요. 자, 그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 그 특징들을 눈에 바로바로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 소비세라는 표현도 있고요. 간접세도 있고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도 있고 그리고 비례세율이다라는 표현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노라면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었지 라고 딱 문제를 다 읽지 않아도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10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핵심만 잘 집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이 부가가치세는 내가 소비하는 일반적인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처럼 향수나 고가의 자동차라든가 사치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 간접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부가가치세법은 누구였더라? 바로 사업자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왜 배우냐라고 하면 이 사업주 기업이 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 그건 누구였더라?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면요. 영수증을 잘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고요. 그 금액까지 합쳐서 내가 모두 다 결제를 하고 나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인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저쪽에 사업자로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둘이 일치하지 않는 간접적인 관계이구나 라고 해서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비례세율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의 구간이나 법인에 대한 법인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아무리 비싼 걸 소비하든 저렴한 걸 소비하든 똑같이 10%로 하나의 비례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본 강의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잘 학습하셨다면 다음 문제를 내가 시험에서 만났다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세율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대로 과세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영세율 제도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다.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앞에서는 틀린 문장으로 나왔지만 이제 다음 기출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문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일 텐데 왜 틀렸느냐? 바로 여기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직접세라는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셨겠지만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구나 라는 걸 잘 아셨을 거예요. 자, 강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들었다시피요. 간단한 개념이어도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세법은 사실 이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법을 잘 하려면 법 조문을 잘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조문을 다 분석해 가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 시험은 굉장히 합격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합격을 하기까지 준비하시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시든 재취업을 하실 계획이든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만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고 다른 시험들도 충분히 또 준비할 시간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핵심만 딱딱 집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학문탐구는 하지 않아요. 학문탐구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요.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찝어드릴 거니까요. 그 내용들 위주로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원리를 파악한 이해를 통한 암기이다라고 했는데 뭐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야. 이걸 외워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간접세인지,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는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세이다. 그리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때에도 왜 영세율이고 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를 과세해야 되는지 이렇게 원리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세 과목 모두 다 7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요. 내가 좀 재무회계를 잘해. 혹은 내가 원가 회계를 잘해 라고 해서 그쪽에만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하시다가는 세무회계 쪽에서 과락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약한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목도 같이 점수를 끌어올리게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겠죠. 자, 교재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교재는 세무회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집. 앞에는 명품 기본 이론서에 대한 교재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마지막 교재, 접중 예상문제집이 있습니다. 교재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에는 명품 기본 이론서가 1순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 나 재수생이야. 아니면 나 전공자로서 바로 이전 학기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모두 다 마스터한 상태야 라고 한다면 기본 이론서를 스킵하시고서 이 적중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전산회계, 전산세무 정도 학습할 정도의 이론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세법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본 이론서부터 차근차근 들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적중 예상 문제집을 풀고 가면은 각각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고요. 마지막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재경관리사는 합격을 하고 나서도 시험을 계속해서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계속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 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 기출 문제집에 잘 넣어두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용기가 생기셨나요? 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차시들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이걸 다 듣고서 시험장 갈 때까지 과연 기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 많고 걱정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이런 스킬들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 안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